네, 안녕하세요. 2021년 2월 4일 클라우드 바리스타 시그 텀블벅의 온라인 정기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신호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네, 저희 회의 방식 처음에 조금 안내 드리고 있고요. 그 구글 닥스로 저희가 공유 문서를 만들어서 안에 회의록을 회의 주제도 선정을 하고 회의록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지되는 사항에서 보여지는 그 회의록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세 분은 이제 정기적으로 들어와 주고 계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회의록을 회의록에 접속해 있으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 회의록에서 오늘 회의에 해당하는 날짜로 이동을 하시면은 오늘 예정되어 있는 회의에 회의 주제들을 미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회의록의 수정 권한은 회의록 제일 위에 적혀 있듯이 시비 텀블벅 구글 그룹스에 가입하시면은 자동적으로 편집 권한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상에서 참석자 부분에 성함 남겨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참석하신 세 분 모두 성함을 적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네. 회의록을 화면 공유하면서 볼까 하는데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화면 공유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네.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석자의 성함 적어주셨고 공지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공지사항은요. 첫 번째는 네, 제가 등록을 했는데 이제 클라우드 바리스타 12 텀블벅 리포지토리에 배지들을 좀 이것저것 추가를 해봤어요. 그래서 상황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아시다시피 링크로 들어가면은 텀블벅에 리드미 파일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리드미 파일에다가 텀블벅의 현황이라든지 좀 부가적인 정보 같은 것들을 배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뭐가 있는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거는 고 리포트. 이제 저희 이렇게 세 명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이제 텀블벅 내부에 들어가 있는 코드를 지금 그 코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로 좀 코드 검사를 하고요. 주로 이제 린트 위주, 포매팅 위주 이런 코드 검사를 하고 이제 스코어가 나오는데 그 스코어를 이렇게 배지로 표현을 한 겁니다. A 플러스가 제일 높은 거긴 하고요. 만점을 채워도 A 플러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거 혹시라도 이제 현황을 좀 보면서 뭐가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는데 추적을 못 하고 있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로 그냥 떨어졌더라. 그러면 왜 떨어졌지 하면서 이제 한 번씩 들어가 볼 수 있는 건이 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처음 텀블벅에 들어오셔가지고 기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뭐 코드 상황에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하고 있구나 정도를 이해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거는 이제 메인 랭귀지예요. 이 리포지토리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 랭귀지가 있으면은 메인 랭귀지가 뭔지가 표현이 되고요. 이제 저희는 고죠. 고가 이 파일들 중에서 68% 정도를 이제 커버하고 있는 걸 사람들이 이제 좀 쉽게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게 사실은 네. 김용곤 박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저게 생각보다 고 비율이 낮고 쉘 비율이 높은데 저게 테스트 스크립트가 되게 많아서 그래요. 네네네.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테스트 스크립트가 되게 많아요. 여기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고 자체에 대한 이제 유닛 테스트가 아니라요. 안쪽에 네. 보시면은 이 텀블벅을 사실 사용하기 위해서는 텀블벅을 통해서 MCIS, 그러니까 VM 인프라 그룹을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단계들이 좀 많이 있고 다른 프레임워크, 특히 스파이더에 관련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처리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쭉 라인을 한 겁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저도 11아바도 지금 사실 다른 언어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외부에서 가져온 패키지, 그러니까 웹 디자인하려고 가져온 패키지들인데, 그래서 지금 CSS랑 자바스크립트 비율이 너무 높게 나와서 그 부분이 혹시 뭐 조금 리액트나 고민되긴 합니다. 앵글러나 네. 이런 거 쓰셨어요? 부트스트랩 테마 쪽을 가져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연락이 와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네, 조금 연계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과정이 너무 많고 해서 그 스크립트로 좀 만들어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지금 9번까지 이제 쭈르륵 어떻게 보면 한 라인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심지어 이거 하나하나 일일이 하는 것도 좀 귀찮겠다, 개발자분들한테 귀찮겠다 해서 이제 이걸 한꺼번에 한 번에 다 돌려주는 스크립트들도 쭉 나열을 많이 해놨어요. 그리고 약간 시나리오성 테스트들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제 고나 아니면 어떤 CLI 형태로 이렇게 추진이 됐으면 좋았을 건데, 이제 처음 시작된 게 스크립트로 시작이 되고 막 그게 부러져 나가다 보니까 바꾸질 못하고 지금 스크립트 코드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텀블벅의 이제 하나의 개선 포인트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네. 뭐 모든 것이 다 고로 될 필요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인 랭귀지가 표현이 되고요. 뭐 리포지토리 사이즈, 파일 사이즈도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사실 텀블벅이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 소프트웨어구나라고 이제 사람들이 인식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고 버전에 대한 건데요. 이게 고 모드에서 사용한 버전을 자동적으로 땡겨와가지고 버전을 보여주더라고요. 이제 사실 저희는 텀블벅에서 이제 고 버전 가이드는 요 1.12 이상이면은 별로 무리가 없는 걸로만 하고 있고 뭐가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고 모드에서 이제 버전을 올리는 거에 따라서 요게 바뀌니까 조금 그거에 맞춰서 이제 개발자들한테도 암묵적으로 가이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허준이 혹시 어떠신가요? 그래서 여기 위에 고모드를 한번 눌러주시면요. 고모드 파일에 네, 거기에 세 번째 줄에 이제 고 1.13 저거를 끌고 와서 보여준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해서 이제 다른 버전을 했을 때 뭐 컴파일이 안 되거나 이러진 않고 제가 봤을 땐 정상 동작은 다 하더라고요. 그 다른 버전에서도. 그리고 뒤로 가주시면은 또 네, 뒤로. 그 여기. 도커 파일을 한번 열어주시면요. 네, 거기는 또 뭐 이제 이 컨테이너를 만들 때 무슨 버전을 써서 빌드를 할 거냐에 대한 얘기가 여기 써 있는데, 여기 네, 또 고 1.14.5가 써 있어요. 그래서 실제 컨테이너를 만들 때는 이 버전을 써서 지금 빌드가 되고 있고요. 네. 예, 뭐 그런 상황입니다. 공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음, 그래서 지금 크게 양쪽에 써 있는데 버전은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고, 근데 뭐 예를 들면 1.15로 써놓으면 약간 너무
최신을 이제 다른 사용자한테도 좀 강요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뭐 최신에 대한 부담.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맞아요. 이게 고모드 고버전이랑 도커파일 고버전이 지금은 텀블벅은 다르게 돼 있고 다른 레포도 좀 다르게 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냥 현황에다가 고모드에서의 고버전, 더커 빌드 시에 사용하는 고버전 등 버전에 차이가 있음 뭐 정도로 해놓고 나중에 한번 정해보는 걸로 하죠. 현재는 아무튼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생각에는 그런 것도 다커 파일 같은 거에 대한 관련된 배지도 좀 있을 것 같기는 하고 뭐 그런 것도 추가를 해보는 것도 방법일 거란 생각이 드네요. 현재 다커 이게 지금 만들어지면은 다커 빌드가 일어날 텐데 그놈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더라에 대한 정보를 주는 취지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해당 고모드에서 버전을 다커 정도로는 다커 이미지 굽는 버전 정도로는 높여두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왜 다르게 돼 있지? 약간 뭐 의아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일치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1.15가 있으니까 예, 1.15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1.15가 있으니까 1.14 정도 네, 네, 괜찮습니다. 다 좋습니다. 가는 게 좋을까요? 예, 다 좋습니다. 네, 고모드는 한번 바꿔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1.14로 얼라인을 하는 걸로 한번 추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아직도 배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요것도 있고요. 이제 다음은 고답이에요. 이제 저번 회의 때도 이제 고답 이슈로 저희가 펑션에 대한 디스크립션 같은 것들 앞으로 넣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게 뭐 고덕이 어떤 형상인지 뭐 그런 건 얘기는 안 드렸는데, 이제 이 배지를 누르시면은 요 패키지 고 데브라고 하는 사이트로 넘어가서요. 여기서는 해주는 게 저희 지금 지정된 리파지토리의 리드미를 일단은 제일 상단에 이렇게 보여주고 동일하게 아마 리드미 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것도 보여주고 안에 디렉토리에 대해서 이제 소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여기에 고답 기능을 써서 나온 웹페이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요. 요거는 이제 모든 펑션들 그리고 뭐 타입들에 대해서 쭉 다 나열을 해주고 저희가 그 커멘트 소스 코드 커멘트 상으로 정보를 넣어놨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그거를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도큐먼트이고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얘들이 더 좋은 문서가 돼서 사람들한테 그냥 기본적인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도큐멘테이션을 하고 있구나. 여기 들어가면은 일일이 내가 딜리트 리소스가 뭐지를 이렇게 막 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거를 한 번씩 보면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어떤 패키지의 경우에는 함수들을 좀 많이 밀어넣은 경우들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좀 예를 들면 MCIS, MCIR 이렇게 분류를 처음에 하려고 하면서 패키지 하나에 좀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마 뭐 예를 들면 MCIS의 경우에는 밑에 패키지런 깔고 보면 펑션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다 몰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저희가 자체 검토를 하면서 어떻게 좀 나눠볼까 이런 논의들도 아마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뭐 이 최근에 들어온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그맣게라도 이렇게 코멘트가 달려 있어요. 이 애들은 MCIS 오토메이션에 관련되어 있는 스테이터스들이구나. 네, 김윤곤님께서 한번 제시를 해주셨던 인엄 같은 거가 적용이 되어 있지는 않고 지금 상수 형태로 나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인사이트를 좀 얻고 사람들한테도 알려주고자 이제 배치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이제 최신 릴리스를 또 자동으로 배치로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현재는 이제 아직 저희가 해놓은 릴리스가 이제 0.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0.3 정도 수준입니다를 보여주려는 취지도 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제 다른 종류의 이제 배치들 다는 걸 보니까 어디서는 저 구문 또 해석을 해서 버전이 1.0 이상 올라가지 않았으면은 아직 비성숙한 워킹 온 프로그레스 코드들이다. 이거를 자동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0.3 정도면 이제 사람들이 30% 정도 생각하시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달았습니다. 라이센스는 뭐 기본으로 가는 건이고요. 저희는 아파치 2.0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all contributor 자동으로 추가해주는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all contributor의 수를 이제 지정해주는 배치입니다. 네. 이렇게 배치 관련된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그 버전 관련해서 네. 이전 에스프레소 행사 때 아마 1.15로 그 변경하는 안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1.12 버전을 쓰고 있었고 이제 1.15로 디폴트로 하자라는 안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뭐 도커 파일이나 방금 말씀해 주신 모드 이런 데에서도 이제 순차적으로 넘어오자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1.15로 가시는데 문제가 있으신가 여쭤보려고. 그 상황은 팔로우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게 네. 텀블벅 회의 관련된 거는 아니고 아마 클라우드 파리스 네네. 전체 차원에서 그렇게 하자라는 이야기가 예예예. 있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게 네네. 그 행사에서 대외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취지였었나요? 예. 그 에스프레소 배포판에는 뭐 1.15로 갔으면 가자라는 이제 그 뭐랄까 노티 비슷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인제 지금 다음 버전 이제 카페 모카 때는 아마 거의 1.15로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혹시 인제 문제가 없으시면 1.15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제가 아마 팔로우업이 안 되는 걸 보니까 막 빈번하게 나왔던 얘기는 아니고 조금 단발성 얘기일 수도 네. 있을 것 단발성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같습니다. 한번 네. 해결한 거는 클라우드 네. 바리스타 전체 차원에서 한번 네. 확인하고 네. 네. 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1.15로 이제 저희는 아마 심플하게 바꾸면 되는 상황이라 뭐 큰 네네네. 이슈는 아니고 네. 근데 인제 1.15로 바로 가는 거는 이제 쪼끔 되는 게 인제 네. 아까 서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 최신 버전으로 갔을 때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상황들이 쪼끔 더 많이 있는 예예. 편이거든요. 네. 있을 그래서 수 있죠. 보통 인제 네. 약간 고 뒷단 정도로 인제 가는 경향이 있어서 아까도 그냥 현재는 1.14 정도로 한번 해 보고 네. 네.
그리고 이제 1.15로 가려고 하고요. 네. 또 다른 방법은 저희가 예를 들면 고모드나 다커 빌드는 최신 버전으로 하고 사용자 가이드에는 몇 이상이면 문제가 없음 뭐 이런 식으로 네네. 네네. 1.14 버전 이후면 문제가 없음, 1.12 버전 이후면 이유가 없음, 문제가 없음 이렇게 이제 가이드를 하는 것도 아마 방법일 거예요. 사실 저희는 지금 버전을 올릴 이유는 없는 상태죠. 왜냐하면 그쵸. 오픈 네. 버전에서의 패키지들을 막 끌어다 쓰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네네. 네, 오히려 우리가 뭘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 꼭 필요한 패키지가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상황에 의해서 1.15부터만 지원을 하더라. 오히려 글로 가는 게 더 큰 디시전일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거는 제가 한번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 1.15 이 차원에서의 고버전 지정하는 현황을 파악을 하겠습니다. 후에 구글 닥이 액션 아이템 2 섞고 이런 거를 지원을 할지 모르겠네요. AI는 액션 아이템입니다. 네. 예, 이게 원래 그 영문으로 쭉 작업을 하면은 AI 네. to 누구 이렇게 하면 옆에 자동적으로 액션 아이템 서제스션 오. 불릿이 나와요. 네. 그 재미난 기능을 제공해 주길래 이제 저도 한 번씩 쓰는데 아무튼 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공지사항입니다. 다음 공지사항은 이제 김윤건님께서 이거 확인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워크플로우 GitHub 워크플로우에서 사용하고 있는 GitHub 워크플로우를 돌리기 위한 environment의 OS가 저희가 우분투 레이티스트라고 지정해서 쓰고 있었거든요. 네, 그게 곧 이제 우분투 20.04로 이제 바뀔 거라고 이제 계속 워닝이 나오고 있는 상태였었고, 그거를 김윤곤님께서 이제 이슈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노테이션이 이제 워크플로우를 돌릴 때 나오는 이슈가 있다라고 해주셨고, 저희가 이거를 이제 리졸브를 하기로는 바로 또 이것도 최신 버전으로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분투 18.04로 뭐 잠시 머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에 이제 다 동의를 해주셨고,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돌리는 환경 OS가 이제는 우분투 18.04로 지정이 되어 있고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요 GitHub 측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20.04가 이제 곧 사용이 될 건데 우분투 18.04를 계속 지원을 해줄 걸로 일단은 얘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혹시 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뭐 조언을 해주실 사항이 있으실까요? 저는 네, 없습니다. 네, 저도 없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공지사항 알고 계시면 좋을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이외에 공지격으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다음으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및 노트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집에 있어서요. 좀 다른 소리가 들릴 수 있으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엔 고양이. 고양이도 한 마리 괜찮습니다. 잠깐만요. 네. 들어오세요. 여기가
그럼요. 저희 집 고양이에요. 와, 저희 집 고양이고 태식이라고 해요. 네. 지그 텀블벅 멤버에게 소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하는 소리가 좀 들릴 부끄러워하는데요. 수 있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옆에는 이제 제 아내의 손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편하게 그냥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이게 그 오픈 소스 커뮤니티의 묘미죠. 네. 네, 안건 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안건은 이제 저번 회의에 수련됐던 안건이고요. 소주님께서 올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논의를 리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화면 공유를 공유는 중지했습니다. 음, 그 김윤곤님께 상황을 좀 알려드리자면, 네. 이제 저희가 텀블벅뿐만 아니고 모든 프레임워크 개발을 REST API랑 같이 개발을 해왔고, 처음엔 gRPC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네. 뭐 gRPC의 장점들도 논의하고 뭐 필요성 이런 거 논의하면서 용역을 통해서 구현을 작년 초부터 이렇게 했고, 그래서 스파이더, 텀블벅, 드래곤플라이에는 gRPC 관련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구현을 어떻게 했냐면 기존에 존재하던 코어 함수들에 대해서 또 REST API 함수들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참고해서 gRPC 함수들을 구현을 해 놓으셨고, 근데 특히 텀블벅 경우에는 짜잘하게 신규 코어 함수가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잠시만요. 예, 네, 인터럽트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 기반으로 예. 전략하는 오픈 소스이다 보니까요. 뭐 기여의 방식이 여러 종류 방법이 있고 참여한 기관마다 이제 어떻게 핸들링하는 방법들은 있으실 건데 굳이 이제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될 필요는 없어요. 뭐 당연히 그런 상황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냥 기여받는 차원으로 조금 말씀하시기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꾸 까먹어요. 네, 그게 좀 불편한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는 편하게 하시고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셨다가도 조금씩 그 다음에는 커뮤니티를 고려해서 얘기를 하시는 형태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제 단발성이랄까? 그렇게 gRPC 코드, 그러니까 코어 함수들에 대해서 gRPC 코드 함수들이 구현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추가로 코어 함수들이 추가가 됐는데, 그 함수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별도의 PR, 그러니까 같은 코어 함수를 구현하면서 gRPC 코드를 같이 구현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코어 함수를 먼저 PR로 등록하고 나중에 gRPC 함수를 등록한 것도 있고, 그러다가 한번 저희 내부적인 논의로 이 gRPC 함수들을 계속 새로 구현하거나 메인테인을 해야 되냐는 좀 이제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잠시 홀드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은 신규 함수에 대해서 활발하게 gRPC 함수도 같이 구현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제가 쓰기에는 이제 스테일 상태라고 썼고요. 그래서 신규 코어 함수가 추가되면은 뭐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기존 gRPC 코드에 대해서 뭐 고다 신경 쓰려면은 주석 같은 걸 달아야 되고, 린트 제한 사항이 오면 그걸 반영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레이디버그도 있는데 어제 내부 회의에서는 레이디버그 gRPC 코드를 추진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다음 근데 하여튼 텀블벅의 상황이 이렇다는 것은 아직 전체 커뮤니티 전체는 공유가 안 됐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뭐 어제 전체 내부 회의에서도 얘기 나온 뭐 gRPC API 게이트웨이 개발 추진 여부도 과제 차원에서는 있으면 좋겠다라고 어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건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첨언을 드리자면요. 이제 텀블벅이 이렇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항들은 이제 김명섭님, 테크니컬 리딩을 맡고 계시는 클라우드 바리스타 전체 테크니컬 리딩을 맡고 계시는 분께는 공유를 해드렸고요. 이제 뭐 오피셜하게 시간을 잡아서 현황에 대한 공유를 드리지는 않았지만은 저희 커뮤니티 내부에 이 gRPC 코드 메인테이닝 하는데 한계가 있고 초기 이제 전체 벌크로 들어온 기어 이후에 이제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어쩌면 이거를 모든 펑션에 대해서 모든 API에 대해서 다 나와야 되는 건 아닐 거라고 또 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상황은 이제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뭐 서준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랑 같이 이제 액티브하게 메인테이닝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 텀블벅 의 현황을 생각했을 때는 해당 사항들이 우선순위가 좀 떨어지는 건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기본 기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왜 그러냐면 아직 이 gRPC를 통한 컨트롤 클라이언트를 액티브하게 사용하지 않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주로 지금 사용하는 형태가 이제 REST API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래서 현황은 그렇고, 사실 뭐 클라우드 바리스타 차원에서 이제 gRPC에 대한 커버리지를 높여야 한다 또는 언제까지 돼야 된다라는 이제 논의가 완료가 되면은 그거에 맞춰서 가기는 할 건데 마찬가지로 그때 논의를 할 때 아마 제가 그 공수에 대한 부분,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아마 다시 리마크를 해서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현재는 개별 프레임워크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파이더의 경우에는 지금 신규로 추가되는 API가 있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이제 주로 그 CSP, 이종 CSP들에 대한 앱스트랙션을 하기 위한 API로 준비를 하셨고, 그래서 확장되고 많이 변경이 되는 상태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벌크 기어가 들어왔을 때, gRPC에 대한 벌크 기어가 들어왔을 때 버전으로 그대로 가지고 계셔도 지금 문제가 안 되는 상태. 이제 텀블벅은 그때 이후로도 상당히 많은 펑션들, API들이 이제 들어오고 바뀌고 하는 상태예요. 뭐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결국엔 텀블벅 내부의 소스 코드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이제 gRPC 기어가 들어올 때 당시에 이제 함수들을 나누고 했던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일어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정리를 하면서 gRPC 그러니까 현재 REST API가 메인이에요. 메인이고 그 REST API에 나열된 거가 예를 들어서 100개, 200개라고 했을 때는 gRPC로 해서 커버할 것을 조금 기본 기능에 한정해서 커버리지를 설정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금 우리가 커버된다고 얘기하는 부분만큼만 적극적인 메인테이닝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함수를 추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gRPC API
gRPC 관련 코드를 이제 추가하지 않는 거를 생각하면은 요게만 메인테이닝을 하면 되거든요. 물론 뭐 그 안에서 자발적인 기여들이 일어나서 이제 이것도 추가해서 지금 gRPC 라인에다가 다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기여가 들어오면은 당연히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저는 그 정도면 어떨까 하는데 뭐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 느끼기로는 그러니까 REST가 AP 그러니까 메인이고 gRPC가 현재 있지만 레이티스트는 아닌 거죠. 이렇게 둘의 상황을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 REST가 메인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gRPC가 혹시나 메인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게 저는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뭐 어떤 기업 포인트나 다른 이제 주요 펑션들 개발에 지연이 생기면 안 돼서 현재는 메인으로 있는 REST가 쭉 뻗어나가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만약에 이제 gRPC로 넘어간다고 해야 되면 다 포팅해야 되는 작업들이 일어날 거고 근데 또 반대로 이제 gRPC 쪽 입장에서 보면 gRPC 뭐였죠? 인터셉터를 가지고 REST를 뽑아내는 뭐 그런 것들도 gRPC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제 둘을 따져봤을 때 이게 뭐가 먼저 해야 될지 저는 살짝 고민이 되는 포인트이긴 합니다. 뭔가 효율적인 방법이 좀 네. 있으면 그렇게 뭔가 이렇게 좀 마사지를 해서 나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동감이 되네요. 그러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자동화가 된다. 예를 들면 API 코드, REST 코드를 통해서 gRPC 코드를 만들어낸다거나 또는 반대로 한다거나 또는 코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어댑터 같은 것들을 형태로 넣어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이제 이게 지금 일일이 관리를 안 해도 되는데 요즘 네. 코드 단위로 들어오니까 이 코드의 양이 너무 커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메인테이닝 하기가 더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그 논의가 또 추가적으로 활발하게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걸 잘 쓰고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gRPC를 접목해 보자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 코드들이 들어가 있으나 사실상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저희가 지금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에 뭐 조금 좋아지는 측면, 속도적으로 좋아지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 눈부시게 나타날 것은 아닐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현재 그 안에 코드 자체가 CRUD 형태로 짜 놨기 때문에 사실 gRPC의 경우에는 CRUD 스타일이 아니고 combination of instruction이 돼야지 사실 빨리 처리가 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딱 즉각적인 효용성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이게 저희가 움직여지지 않는 거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조금 자동화되면은 지금 김용범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화된다면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하고 지금 있는 코드상으로 이제 계속 메인테이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되게 재미없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 부분들 를 좀 한정하고 인제 뭐 필요에 따라서는 커버리지를 계속 늘려가는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텀블벅이 가장 지금 다른 프레임워크들에 비해서 이 API MS가 커요. 네. 그래서 인제 저희가 딱 "이거를 다 하겠습니다."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은 요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인제 현재 지금 어쨌든 이제 텀블벅 코드도 이제 정리를 좀 하면서
gRPC로 나올 애들의 커버리지를 좀 지정을 해서 그까지는 좀 관리를 하고, 그리고 향후에 이것이 자동화될 수 있는 방식을 찾으면서 자동화로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거면은 오히려 자동화로 해결을 아마 텀블벅뿐만 아니고 모든 프레임워크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하다못해 코드 제너레이션이라도 완전히 자동화를 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런 거를 이제 향후에는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gRPC 커버리지를 늘릴 때 당시에도 이제 좀 신규 기여자의 기여 포인트 같은 것들로 좀 남겨 놓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당장에 저희한테 없어도 무관하지만 있으면은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건이고, 그 내용이 이 텀블벅의 코어한 내용들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고 인터페이싱 정도 부분이기 때문에 기여자가 조금 기여를 하기 수월한 종류일 것 같습니다. 예. 그 저도 한 가지 잠시만요. 신규 기여 한 가지 추가를 하자면은 그 gRPC 게이트웨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는 뭐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gRPC 그러니까 사실 gRPC API라고는 말을 안 하는데 어쨌든 gRPC API를 먼저 개발을 하고 거기다가 gRPC 게이트웨이라는 애를 붙이면은 변환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HTTP REST API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한 거푸를 제공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저희는 그렇게 안 짜져 있어요. 그냥 그 gRPC랑 REST 서버가 이제 같은 계 위에 있는 거죠. 근데 gRPC 게이트웨이를 썼으면은 코어 함수가 있고 gRPC 함수를 구현하는 게 있고 그 위에 gRPC 게이트웨이라는 레이어가 또 있어서 얘가 이제 REST API를 대외 인터페이스를 하고 얘가 내부에서는 REST API로 온 거를 gRPC로 바꿔서 이렇게 처리하고 바이스 벌사 하게 이렇게 네.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저희 스파이더나 텀블벅을 다 이 구조로 바꾸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뭐 신규 프레임워크이나 또는 뭐 프레임워크 템플릿 정도의 뭐 이렇게 가이드를 하면 어떨까 싶긴 한데 또 제가 좀 gRPC 함수를 짜보니까 약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있기도 하고 뭐 고 함수에서 좀 그 숫자를 안정한 아비트러리 넘버의 아규먼트를 받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또 뭐야 gRPC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뭐 등등의 약간 고민스러운 게 좀 있어요. 레스트면 그냥 어떻게 처리를 했는데 gRPC면 이걸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면 약간 그런 게 있어서 하여튼 좀 그런 점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네. 그 gRPC API 게이트웨이라는 요 단어가 그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 커뮤니티 내부에서 사용하는 gRPC API 게이트웨이라는 말은 실제 엄밀하게 따지자면 약간 gRPC 프록시의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REST API 게이트웨이랑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게 한 gRPC API 게이트웨이가 있고 걔가 들어오면 뒤쪽에 여러 백엔드 스파이더, 텀블벅 이렇게 구분해 주는 걸 엄밀하게 말하면 제가 말하기로는 gRPC 프록시라고 하고 싶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gRPC 게이트웨이는 그 이름의 레포지토리 및 프로젝트가 있어요. gRPC 게이트웨이. 네네. 그거는 이제 HTTP REST API랑 gRPC를 상호 변환해서 처리해주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가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실제로는 이제 저도 그 API 게이트웨이, gRPC API 게이트웨이 저희가 한 번씩 논의를 하고 있는 게이트웨이가
실제 아마 필드 프로덕트 환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쓰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gRPC를 쓰는 건 인제 요렇게 예를 들면 프레임워크 간에 이게 다이렉트로 쏘고 받고 하는 걸 원래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원래 속도에 대한 걸 신경을 많이 썼던 거기 때문에 리모트 프로시저 콜처럼 요렇게 하는 거가 인제 아마 제가 지금까지 인제 봐왔던 다른 기업이나 커뮤니티에서의 프로그램들 걔네들의 형상은 좀 그렇게 되어 있었고 제일 전면에 오히려 REST API 게이트웨이 같은 게 있어서 밑단의 애들을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주거나 정보를 포워딩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gRPC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는 약간 이 개별 프레임워크들이 있는데 개별 프레임워크들 간의 통신을 위해서 gRPC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놈한테 뭘 쏘고 gRPC 게이트웨이가 다시 받아 가지고 다른 애한테 보내고 인제 이거를 막 할 것 같은 형상이 좀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거일 수도 있는데 인제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쪼끔 필요성에 맞춘 설계가 필요하고요. 예 아마 쪼끔만 검색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인제 이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네. 프로젝트 우리 프로그램에다가 gRPC를 적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REST로 계속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의외로 고민하다가 선택을 REST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엔 필요성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 봤더니 성능적인 임프루브먼트가 크지 않은데 그런 요구사항이 있는 시스템이 아닌데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게 더 지금 사람들이 인제 웹 베이스로 인제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어떤 API 게이트웨이나 사용자들이 쓰는 방식에 의해서 인제 그렇게 결정된 걸 수도 있고요. 요거는 그냥 참고 사항이고 인제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도 또 그런 걸 쪼끔 고려를 해서 앞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말씀해 주신 그 내용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참 본 것 같습니다. 그 네. 네. gRPC 관련한 책에서도 사실 내부 시스템은 좀 시스템 프렌들리하게 gRPC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외부로 뭔가 API를 꺼내줘야 하는 상황에서는 주로 REST를 꺼내주고 있다. 그게 말씀하신 이제 유저 프렌들리한 그 상황은 역시나 REST가 더 유저 프렌들리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꺼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해주신 gRPC 게이트웨이, 그 gRPC 관련 서적에서는 이제 gRPC 게이트웨이를 활용해서 기존에 있던 REST를 gRPC로 바꾸고 gRPC 게이트웨이로 REST를 꺼내주는 그런 개발들을 실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제가 봤던 게 뭐 그 우한 형제들에서 뭐 시스템을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글들이 좀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 뭐 기업 이름은 생각이 안 나지만 이제 그런 내용들 실제 이제 다루는 거에 있어서 물론 정말 gRPC 효율적이고 빨리 처리할 수 있고 이런 건 다 좋지만 이제 시스템 규모나 아니면 구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개발자들 모두가 gRPC를 알아야 된다. 약간 그런 정도의 어느 정도의 뭐 이해관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막 단순히 뭔가 어떤 펑션 하나 갈아치우듯이 이 두 개를 이제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시간을 두고 좀 저희가 REST 뭐 gRPC 아니면 정말 효율적으로 gRPC로 옮긴 다음에 게이트웨이로 뽑아줄지 이런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링크를 하나 달았고요. 네.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 참조해서 들어가 있는 게 예전에 저도 한번 그 카카오 세미나를 가서
실제로 gRPC를 이제 적용한 사례, 그리고 여기서 왜 이걸 선택했는지 등등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게 있어서 이제 한번 공유를 드려봤고요. 네. 이게 여기서는 어쨌든 진짜 너무 많은 콜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터널 하기에도 다 어디로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gRPC를 접목했다. 네. 라는 이제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으시면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요거는 이제 뭐가 저희가 크게 디시전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관련해서 컨센서스를 조금 맞추는 차원, 우리는 어떻게 서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는 차원으로 그냥 기록만 남겨두면은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서준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요 중요한 사안들만 요 마지막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텀블벅의 경우에는 일단은 코드를 좀 정리하면서 뭐 자동화 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이걸로 이제 좀 찾아보는 정도의 폴트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gRPC 함수로 구현되는 부분에 대한 커버리지 커버리지 지정하고 이제 코드 관리하는 거로 해서 이제 좀 부담은 낮추면서도 가져가 보는 취지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 기여자의 포인트로 남겨두는 것도 이렇게 진행할게요. 네,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은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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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안건도 저번 회의 이후에 이제 수년된 건이고요. 서준님께서 이것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멘틱 버저닝인데요. 아까 이제 고닥을 들어갔을 때 보시면 여기가 0.2.9 레이티스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새로 고친 버튼을 누를 수가 없고 이 버전을 눌러서 가보면은 여기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이게
날짜가 같아서 그런 건 날짜가 같은데 0.2.9를 최신으로 표현한 건지 하여튼 요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뭐냐면은 고겟을 하면서 예를 들어 고겟 스파이더나 고겟 텀블벅을 하는데 뒤에 버전을 명시를 안 하면은 이걸 땡겨와요. 지금 음, 이걸 명시를 해야 이걸 땡겨오고 약간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고 모듈에서 이제 디펜던시를 한꺼번에 최신으로 다 업데이트하는 뭐 고모드 타이디 이런 명령어도 있는데 그걸 하면은 이렇게 고모드 파일에 돼 있었는데 이걸로 바뀌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판단으로는 이 네이밍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긴 한데 어쨌든 이슈를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0.1.9 레이티스트로 인식하는 걸로 보이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이 0.2, 0.3.0을 릴리즈 한 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한 1주에서 2주 전부터 고닥을 위해서 커멘트를 약간 추가를 했어요. 근데 아직 릴리즈 태깅을 안 해서 이제 고닥에서는 이게 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이게 하려면은 예를 들면 0.3.1을 찍어야 되는데 그거는 또 뭐 텀블벅만 열심히 찍을 거냐 아니면 다른 프레임워크도 좀 같이 찍을 거냐에 대한 이슈가 있고 또 과거를 되돌아보면 0.2. 하위 그 버전들은 막 릴리즈 행사 직전에서 이제 얼라인을 다른 프레임워크와의 그 연동이 잘 되냐 안 되냐를 이제 보기 위해서 0.2.5, 6, 7, 8, 9 이게 갑자기 좀 찍었던 히스토리가 있고 이거 추정인데 이 추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 제안은 하여튼 이렇게 에스프레소를 적지 말고 만약에 이 문제가 맞다면 이 이유가 맞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을 제안하는데 이건 이제 텀블벅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클라우드 왈스 커뮤니티의 모든 프레임워크에 해당되는 이슈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거를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제 다른 뭐 예를 들면 에코는 지금 V4예요. 그리고 잠깐 밑에 얘기가 나올 비고는 V2예요. 이런 식으로 V2, 3, 4 이 메이저 버전을 명시를 하면서 임포트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4년 동안 그러니까 2022년 내년까지 0.9.0 버전을 사용하도록 지금 플래닝이 돼 있고 마지막 내년 말이 되면 V1.0, 2.0을 다 하는데 그때 V1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써놨듯이 저희 텀블벅이든 뭐 스파이더든 뭐 프레임워크 코드가 아예 다른 클라우드 발스타 커뮤니티 밖에 그 패키지로부터 임포트 당하는 일이 거의 없기는 해서 이건 뭐 마이너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어, 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1.0 V1 이상이 되지 않으면 또 여기를 눌러보면 네, 여기가 V0이라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것 버전 0으로 나온다는 예, 그냥 말씀이시군요. 버전 0으로만 인식이 된다는 거죠. 메이저 버전이 0.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원래 의도한 거가 이건 예, 것 같긴 하거든요. 버전 0입니다. 이제 왜냐면은 버전 1.0을 찍는 거를 뭐 프로덕트뿐만 아니고 요즘엔 오픈소스 프로젝트들도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이제 아시겠지만 코브플로우
여기도 이제 메이저 기업들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더 만드는 그래도 좀 콘크리트한 프로그램 오픈 소스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1.0 버전을 찍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딱 찍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저는 크게 문제는 없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예. 아무튼 요거는 뭐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위쪽에 얘기해 주신 거는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네요. 저희가 말하자면은 버전 릴리스 택 또는 릴리스 이름에 대한 맞음 네이밍 버저닝 컨벤션을 지금 좀 안 다루고 있다 보니 여기저기서 그것들을 기본으로 다루는 애들이 우리 걸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상태인 거네요. 네, 근데 이거 제 근데 이거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네, 텀블벅에 0.3.1 에스프레소라는 태그를 하나 찍어봐도 될까요?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에스프레소라고 찍으시기보다는요, 현재는 버전 0.3.1을 그냥 한번 찍어보고요. 맞나요? 그러니까 다음 버전이 이제 저희가 0.4가 될 거잖아요. 예. 0.4 카푸치노인가요? 아무튼 0.4가 될 건데 이제 그 가는 과정에는 이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중간 릴리스들을 찍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사람들이 활용하길 바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원래는 개발에 임프루브먼트가 있어서 기록을 남기고 싶을 때 이제 이걸 활용을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버전 0.3.1을 한번 찍어서 봤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들이 다 정정이 된다. 고닥에도 0.3.1이 나오고 그 0.3.1이라고 하면 지금 아마 그냥 정상적으로 다 동작을 할 것 같고 네, 그 뒤에 뭐를 좀 뭐 예를 들면 V 0.4.1 하이픈 알파 이렇게 붙였을 때 이제 그걸 정상 인식하느냐 안 하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거라서 뭐 아니면 네, 0.4.1이랑 0.4.1 알파랑 이렇게 두 개를 근데 두 개를 찍으면 또 같은 날짜에 두 개가 찍히게 될 거라서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날짜에 말씀하신 것처럼 1도 다시 한번 찍어보고 그게 반영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뭐 1 다시 테스트를 해도 되고 뭐 또는 0.2를 해도 되고 이제 그렇게 해봤을 때 결국엔 뒤에 뭐가 붙는 거에 의해서 안 되더라 라는 게 파악이 되면 저도 사실 요게 제가 이제 요거 릴리스 관련된 것들을 주로 리딩을 클라우드 바리스 전체에서 이제 리딩을 해왔었는데요. 그때요 버저닝에 대한 네이밍도 요거는 이제 제가 가이드했던 거는 아니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이제 저게 추가가 된 거예요. 근데 일반적이지 않다는 건 이제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기트나 요 오픈 소스에 너무 네이티브하지 않게 되는 거라고 하면은 그쪽 컨벤션을 아마 따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렇다라고 판정이 되면은 뭐 제가 릴리스를 리드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슈화를 하고 네,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걸 잘 짚어 주셨네요. 이거는 쉽게 파악하기 힘든 건인데
혹시 관련해서 질문 사항이나 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그 클라우드 바리스타 차원에서 지금 행사 때마다 중간 버전을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 어떻게 보면 행사에 대해서 그 버전 상태를 프리즈하는 거는 약간 저는 다르게 느끼고 있는데, 요거를 그 중간 버전을 계속 이렇게 행사 때마다 올려야 해서 오히려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냥 에스프레소라는 릴리즈는 예를 들면 텀블벅 0.3.6이면 그 죄송합니다. 카페 모카를 릴리스해야 되면 텀블벅 뭐 0.3.6 또는 7 뭐 이런 거가 이렇게 매핑되는 그 정보만 딱 가이드를 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요거를 이렇게 중간 버전을 이렇게 갑자기 훅훅 올려야 돼서 약간 오히려 더 혼선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사안인 것 같고요. 네. 요것도 저희가 논의는 해 보았던 주제입니다. 이게 네. 우리가 과하게 인제 버저닝을 따라가야 되는 상태인 거거든요. 심지어 네네. 개월로 뭐 반년 단위로 있는 버저닝을 어떻게든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네. 이거는 물론 저희 커뮤니티가 인제 되게 열정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인제 가능한 일이고요. 네. 완전히 주축이 돼서 돌아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김윤건 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버전은 버전대로 가는 거죠. 네. 임프로브먼트가 있을 때 버전이 마이너 버전들이 찍히고, 네. 그리고 어 뭐 인제 릴리스 행사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사실 릴리스 행사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일정을 볼 수도 있는 거죠. 버저닝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어 어 네 마이너 버전이 업이 됐더라라고 하면은 "그래 우리가 한번 주 걸라인에 맞춰서 릴리스를 합시다. 그 릴리스에 관련된 행사를 합시다." 인제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고요. 네. 현재는 쪼끔 성숙 단계까지 쭉 한번 밀어붙이는 관점에서 인제 이걸 하고 있다고 봐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커뮤니티도 되게 많이 있고요. 뭐 네. 쪼끔 큰 커뮤니티들이 보통 하는 방식이 지금 저희가 하는 방식이라고 이해가 돼요. 네. 타겟을 기간별로 타겟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아마도 뭐 1.0 까지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뭐 관련된 거는 인제 제가 생각하는 거가 또 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쪼끔 이슈화가 돼서 클라우드 바리스타 전체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또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사안이 있으실까요? 있습니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는 현재 이요? 네.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올린 거긴 한데요. 어 혹시 제가 다시 화면을 가지고 가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요 안건은 제가 그 텀블벅 소스 코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인제 제3자의 패키지를 끌어다가 인제 저희가 쓰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인제 뭐 고의 특성이기도 하고 이걸 되게 활발하게 인제 제3자 패키지를 인제 끌어다 쓰게 되는데, 어 이게 인제 저희가 깃허브 상에서 인제 포크의 개념이 있다 보니까 사실 원 소스가 어딘지, 어디가 메인테이닝이 되고 있는 거고 어디가 개인이 쓰고 있는, 개인이 만들어 둔 리포지토리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알고 보면 이게 메인 원래 주최하고 관리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사용하기로는 이걸 개인이 포커 써 가지고 쓰고 있는 상황 거를 패키지로 가져다가 인제 쓰는 경우도 좀 이제 많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인제 그래서 인제 고거가 보다 보니깐 이 비고라고 하는 건이 고런 느낌이길래 인제 제가 한번 이슈를 열었었고요. 어 요 건에 대해서는 인제 보니깐 뭔가 이쪽이 메인인 것 같은데 이게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우리는 개인이 하는 걸 쓰는 것 같네.'라고 생각해서 이슈를 오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슈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인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걸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 비고라고 쓰는 거를 요 계정에 있는 비고 저장소 거를 인제 땡겨다 쓴 거고요. 이걸 따라가 보니깐 비고가 또 있더라고요. 이거는 인제 오가나이제이션이었겠죠? 그러면 보통은 인제 오가나이제이션 쪽 거가 오피셜한 레포지토리일 가능성이 높으니깐 요거를 이제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했고 인제 그거를 서지훈님께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오피셜한 버전으로 바꿔 주셨어요. 또 근데 되게 노력을 해 주신 게 오피셜한 걸로 바꾸려고 했더니 인제 제대로 동작이 안 되는 게 있었을 거잖아요. 텀블벅에 인제 에러가 나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고거에 대한 리포트도 만들고 고 가이드에 따라 가지고 인제 이 비고라고 하는 업스트림이죠. 저희가 활용하는 거니까 인제 그때는 이제 업스트림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이 업스트림 쪽 거에다가 기여를 해 주셔 가지고 기여되신 내용이 또 승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알기로는 인제 아직 텀블벅에 우리가 사용하는 패키지를 바꿔 주시진 않으셨는데 인제 고거에 대해서도 케아를 등록해서 처리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요거는 인제 현황 공유 건이고요. 서지훈님께서 고생을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쉽게 핸들링이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혹시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의견이나 궁금하신 사항.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런 거는 향후에 계속 리뷰를 하실 때 신규 패키지가 임포트 되면은 한 번쯤은 확인해 볼 필요는 리뷰어의 입장에서는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사실은 제가 리뷰를 꼼꼼하게 하지 않아서 저희 업스트림에 머지가 된 건입니다. 그러고 뒤에 알아채고 다시 이슈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고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한 건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한 건은 인제 저희가 All Contributors 라고 하는 기능 제3자 기능을 통해 가지고 리드미에다가 기여자 그러니까 GitHub 소스 코드에 대한 기여자뿐만 아니고 인제 아이디어 제공 등 모든 기여에 대한 기여자들을 인제 다 표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인제 저희가 기존에 기여자들이 많이 계실 거잖아요. 인제 클라우드 바리스타 차원에서 아이디어도 논의하고 인제 고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다 올려야 될지 아니면은 쪼끔 화물도 상시에 이렇게 해야 될지라는 인제 생각이 들어서 안건을 하나 간단하게 올려 봤고요. 요 생각이 드는 이유는 현재 이 한 분 한 분 또는 이거 기여 방식을 추가할 때 이제 봇을 통해서 자동으로 PR을 하나씩 생성하도록 하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깐 한 명 추가하거나 여기 뭘 상황을 바꿀 때 지금 이제 PR을 열어야 되고 인제 커밋들을 또 나열을 해야 돼서 이게 괜히 커밋 히스토리 봤을 때 좀 무의미해 보이는 애들이 이렇게 주르륵 한 라인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는 이게 띄엄띄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뭐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텀블벅에 이렇게 해놨으면은 다른 레포에도 그러니까 텀블벅에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레포에는 썰렁하고 이러면 약간 좀 통일감이 없는 뭐 그런 것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다른 레포에도 적용을 한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수동으로라도 한 PR로 딱 반영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네. 뭐 또 다른 생각은 다른 리포에도 거의 동일한 사람들이 기여자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일일이 리포마다 표시하기보다는 메인이 되는 어딘가에 넣는 게 좋을 것도 같긴 한데요. 뭐 사실은 현재는 이제 개별 리포들을 이제 홍보하는 차원, 그리고 개별 리포드마다 어쨌든 기여자를 자꾸 끌어들여야 되다 보니까 이제 메이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지훈님께서 이제 다른 리포에도 적용하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제가 클라우드 알렉사 커뮤니티 차원에서 한번 텀블벅이 어떻게 하고 있다를 공유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수 있다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반영 여부는 그 리파지토리의 메인테이너께서 고민을 해서 좀 적용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또 다른 생각은 저희가 이제 이런 걸 해봤잖아요. 해봤으니까 이거를 다른 리포에다 또 기여하는 방식으로 정리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뭐 공유 후 현황 및 반복 공유 후에 다른 리포지터리 메인테이너의 이제 선택에 따라 어떻게든 이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한 가지 그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이거를 오픈하면 물론 그 좋은 포인트라서 좋아하시면서도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메인 기능 개발과 항상 충돌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두 분께서 이제 선행을 쭉 해주셨고 이런 부분들을 오픈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 제가 생각하는 적절한 시기는 어느 정도 이제 컨트리뷰터가 신규 유입되는 그 시점에서 한 번에 정리를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렇게 컨트리뷰션을 하고 리뷰를 하고 뭐 이렇게 PR을 했던 내용들이 보이면 컨트리뷰터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좋을 것 같거든요. 아, 여기에 소속감이 좀 들기도 하고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이제 그런 자유로운 컨트리뷰터 유입이 없는 상황에서 이걸 이제 계속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부가적인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한 시점은 최초 컨트리뷰터 한 분이 이제 외부에서 오시면 그때 한번 샥 정리를 한번 딱 끝내고 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하는 취지가 네. 오히려 새로운 컨트리뷰터를 유입시키기 위한 네. 차원이긴 하거든요. 이제 네네네. 본인이 새롭게 컨트리뷰션을 하셔서 이제 들어오는 경우 그게 이제 표현이 되면은 만족감을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네. 내가 여기에다가 기여를 하면은 나도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구나를 이제 암묵적으로 네. 표현해주기 위함이에요. 네, 일단 네. 텀블벅 리파지토리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취지로 이게 추진이 됐고요. 네. 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아마 뭐 또 리포마다 상황이 또 다 다르실 거예요. 요거를 신경 쓰면서 네네네. 가실 수도 있고 또 못해서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현황은 공유 드리고
이제 텀블벅 차원에서는 한번 추진을 이렇게 해봤고 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건 공유를 드리고 나머지는 굳이 이거를 넣고 말고에 대한 걸 리딩할 필요가 없이 네. 메인테이너 분들의 선택에 맡기는 게 어떨까? 어떤 네, 분들은 알겠습니다. 조금 더 많이 들어오셨을 때 이렇게 추진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런 상황 공유 네. 적용 여부는 필요에 따라 네. 하면 이제 지금 김윤건 님께서 말씀하셨던 건까지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메인테이너 리포마다 리포마다 상황과 선호 방식이 다르니까 일단 선택에 따라서 추진하는 걸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또 많이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 5건의 안건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제가 간단하게 5건이 뭔지만 읊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텀블벅의 이제 컨커런시 API 요청이 격렬로 다수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논의를 넣어주셨고요. 그리고 커피하우스에서 다루면 좋을 컨텐츠, 최적 배치 자동 제어에서 가격이랑 비용 관점의 제어 필요성에 대한 현황 공유권, 그리고 그 다음 거는 그 API, REST API의 베이지거스를 상호 적용했을 때 일어나는 건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CBADM이라고 하는 그 현재는 gRPC 베이스의 그 CLI 기반의 클라이언트, 그거를 이제 분리하는 이슈건이고요. 혹시 요거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가능한 오늘 다루면 좋겠다라고 하는 안건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두 분 중에 그런 게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열을 다시 한 다음에 되는 데까지 몇 건 정도, 뭐 한 2건 정도만 커버를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특별한 프리퍼런스는 없으신 건가요? 상황이나? 예, 저는 다음에 해도 제가 올린 거는 다음에 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어떠신가요? 바로 반영됐나 모르겠네. 예, 보입니다. 화면을 네. 보고 계시는구나.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좋은 논의들을 잘 나누고 있고 요 2건 정도를 얘기하기에 괜찮지 않겠나 싶어요. 요 건은 상황 공유, 서준님께서 리딩해서 상황 공유를 해주시죠. 텀블벅에는 이제 베이지거스가 적용이 돼 있고, 그다음에 텀블벅 레포에는 또 아까 보셨던 테스트 스크립트도 많은데 거기에도 이제 HTTP 헤더에다가 베이지거스 관련 헤더를 넣는 코드가 스크립트마다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레이디벅이 텀블벅 API를 콜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디벅 코드에도 이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잠시만요.
레이디버그 코드에는 들어가 있을 거고, 이제 스파이더도 베이지거스를 적용하려고 하시고, 드래곤플라이도 적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텀블벅이 다른 프레임워크 REST API를 호출할 때 이제 베이지거스를 신경 써야 할 시점이 조만간 올 것이라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이제 텀블벅의 경우에는 텀블벅에 이제 API 런타임이 위에 에코로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 외부에서 텀블벅을 쓰기 위해서 이제 REST API 콜을 하는 경우에 그 헤더에다가 베이지거스 요거는 이제 ID 패스워드를 베이스 64를 인코딩한 표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시는 분이 API에다가 이제 헤더에다 그걸 넣어서 주셔야지만 텀블벅에 이제 그 런타임에 이제 기본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거가 다른 프레임워크들에도 적용이 되면은 텀블벅은 이 REST 서버이기도 하지만 다른 프레임워크들을 콜하는 클라이언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 코드에 아마 그 헤더 부분에 이 베이지거스 관련돼 있는 내용을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텀블벅이 이 스파이더를 쓰기 위한 ID 패스워드를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아마 그게 시스템상의 뭐 컨피규레이션 이런 걸로 이제 들어가는 게 적합하지 않겠냐. 시스템이 시스템을 프로를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요거는 현재는 스파이더가 그걸 텀블벅 코드를 참고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마 그게 반영이 되고 나면은 역으로 전파가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텀블벅 스파이더를 최신으로 올려서 이제 테스트하는 걸로 하고, 그 콜하는 코드를 API마다 달아주는 거는 그 콜하는 모듈마다 달아주는 건 좋지 않을 것 같고, 뭔가 한 번에 공통적으로 처리하는 걸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공유를 해주신 거죠? 네. 예, 맞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의견이나? 네, 없으시면은 네, 없으시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네, 다음 한 건은 김윤건님께서 올려주신 것 같아요. 리딩에서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래 작년에 그 컨트리비톤이라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제 멘티 분들이 혹시나 이제 어려워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레포지토리로 CB 커피하우스라는 레포지토리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그 컨트리뷰턴이 끝난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이제 정보를 계속 거기다 올리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이제는 좀 바리스타 쪽으로 흡수 통합시키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해서 이틀 전에 그 커피하우스 쪽으로 커피하우스 기존의 컨트리뷰턴의 그 조직에 있던 커피하우스를 클라우드 바리스타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용이나 뭐 이런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폭넓은 공유를 진행을 하고, 처음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접하시는 분들 아니면 멀티 클라우드를 접하시는 분들이 그 커피하우스에 있는 어떻게 보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VM을 한번 생성해보는 가이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아니면 gRPC나 GitHub 활용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좀 정보도 알아가고, 그걸 통해서 이제 프레임워크에서는 뭐하지? 약간 그런 포인트로 어떻게 보면 정말 풀리 오픈해놓고 어떤 정보들 공유할 수 있는 장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혹시나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뤘으면 하는 콘텐츠가 있을까 해서 이 카테고리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논의나 뭐 어떤 게 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중간중간에 뭔가 이런 아이템이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들을 여기 그냥 뭐 이슈도 좋고요. 아니면 저한테 메시지를 주셔도 좋고 그냥 이렇게 툭툭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자동화 스크립트 그리고 이제 어떤 기술 개요 아니면 뭐 뭐랄까요 뭐 GitHub 사용법 기술 처음 보시는 분들 사용법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었고요. 앞으로는 조금 메인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다루고 싶었던 주제는 gRPC 쪽 활용해서 이제 MSA 구조 어떻게 쭉 설계를 하는가. 그러니까 MSA 구조에 뭐 이렇게 마이크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gRPC를 어떻게 적용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이드죠. gRPC가 뭐고 어떻게 개발을 하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적용이 가능해요. 이 정도로 이렇게 하려고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니까 뭐 콘텐츠 아니면 뭐 알고 싶은 정보 이런 게 있으시면 그냥 편안하게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문서들로 보면 되나요? 스크립트와 문서?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 코드 공유할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 코드 공유나 뭐 이렇게 기여하고 싶은 것들은 사실 이제 프레임워크 쪽으로 가셔서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전에 뭐 이제 프레임워크에서 좀 활용하는 기술이라던가 그런 거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쭉 찾아보시고 블로그에다가 보통 쓰시잖아요. 뭐 그런 정도의 정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신규 리파지토리 개설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보니까 현재는 스크립트 위주로 들어갈 스크립트들 네. 그리고 이제 리드미에는 현재는 각종 정보들이 공유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위키 쪽에 그 정보가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고요. 네, 이게 위키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어떻게 보면 컨트리뷰션의 포인트로 그러니까 자칫 안 보일 수가 있어서 이거를 그냥 레포의 디렉토리를 구분해서 옮겨야 하나라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이제 네. 사실 이런 공간이 조금 여기저기 퍼져 있기는 해서요. 예를 들면 아마 클라우드 바리스타 웹사이트? 네. 사이트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블로그가 따로 있어요. 네, 맞아요. 보통 네, 커뮤니티 페이지나 뭐 위키 커뮤니티를 위한 위키나 뭐 이런 게 별도로 이렇게 빠져 있는 경우가 그러니까 빠져 있는 걸 많이 봤는데 그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현재 닥스만 빠져 있는 형상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두 프레임워크 간에 공유해야 되는 정보나 예를 들면 인터페이스 같은 정보들은 거기에 한 번에 올라와 주면 좋은데 그렇게 어디에 올려야 하는가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음,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컨텐츠를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네네. 심지어 여기 클라우드 바리스타 블로그에 있는 어떤 네. 항목들은 또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컨트리뷰션 커피 하우스에 관련돼 있는 거라고 하면은 뭐 네. 옮겨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좀 네. 정리는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다 이제 중복으로 커피 하우스에 들어있는 거는 또 여기에 네. 블로그에 올라가거나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는 건 사실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여기다 커피 하우스를 하나 추가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카테고리가 커피 하우스로 추가를 해서 네. 커피 하우스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조금 더 공개가 쉽게 될 수 있도록 네. 뭐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제 네, 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예. 저는 이제 여기 리파지토리로 생겨서 조금 더 생각했던 거는 이제 네. 그
원래 뭐 쿠버네티스나 오픈스택도 그렇긴 한데 이제 신규 컨트리뷰터들을 모으는 행사 자체가 있어요. 이제 그런 데 가 보면은 리포지토리를 아예 플레이그라운드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예를 네. 들면 이슈 만들어 보기도 여기다가 그 행사에 들어온 사람들이 인제 이슈를 쭈루룩 올려 보기도 하고 네. 그걸 기반으로 여기서 뭘 바꾸는 풀 리퀘스트를 일부러 올려서 일부러 이렇게 리뷰해 보는 그것도 올리고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뭐 그런 식으로 좀 성장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왜냐면 이게 인제 도큐멘테이션 위주로 가게 되면은 저희가 네. 이미 지금 산발적으로 도큐멘테이션을 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개별 네. 프레임워크들도 도큐멘테이션을 하고 있고 뭐 닥스 리포에도 도큐멘테이션이 들어가고 웹사이트로도 떠 있고 인제 그래서 그거가 많이 이원화되는 것보다도 뭐 '요거를 좀 그렇게 해서 포지셔닝을 하면 어떨까?' 네. 라는 생각이 그냥 얼핏 드네요. 아 네. 그런 포인트들을 쭉 한번 지금까지 이제 그런 포인트들 이야기도 많이 의견도 주셨고 고민도 쭉 해본 이제 시점에서 이 커피하우스의 어떻게 보면 취지는 어떻게 보면 블로그도 닥스도 뭐 이렇게 다른 프레임워크 위키도 사실 공식적인 거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뭔가 그 정형화된 뭔가 기준이나 규칙 이런 게 존재를 해서 사실 그런 걸 떠나서 약간 이제 먼저 여기 글로 남겨 보고 스터디한 내용 정리하고 그러면서 인제 소통을 좀 진행을 하고요. 뭐 불필요할 수 그러니까 비효율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좀 정리가 잘 된다고 하면 그 블로그 쪽으로 인제 오히려 역으로 보낸다거나 아니면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프레임워크에 가서 기여를 한다거나 요런 포인트가 그런 포인트로 쪼금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인제 말씀해 주신 그 신규 컨트리뷰터 모집을 쪼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그 이슈나 아니면 뭐 텀블벅에서 일부 코드를 잠깐 떼서 그 그러니까 샘플 코드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놓고 한번 해 보실 수 있게 환경도 만들어 드리는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좀 저희 그 커피하우스에서 좀 흡수해서 활용하면 쪼금 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 보고요. 어느 시점에 한번 사람들이 많아질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절한 시점에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저도 이렇게 보면서 한 번씩 고민을 해 보고 네. 생각나는 게 있으면 좀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열린 공간이니까 언제든 의견 주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뭐 관련해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그런 게 있으신 서준님 뭔가 있으신가요? 아직은 딱 떠오르는 거 없고 그거 천천히 가면서 생각나면은 메모해 네. 놓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항목들은 이제 수년하는 걸로 해서 다음에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많은 주제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논의를 나눠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제가 레코딩은 여기다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끝마치기 이전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장시간 회의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들어가세요. 네. 점심 맛있게 드세요. 조심 맛있게 드세요.